자, 출발할까요? 많이들 피곤하시죠? 딱 달려볼게요. 자, 27번 보면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우리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토지와 주택이죠. 토지 중에서는 별도합산, 종합합산이 되고 세율은 다 초과 누진 세율이더라. 끝. 이러면 되겠죠. 자, 그럼 과세 대상인 것 1번 건축물. 건축물은 저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X. 2번 별장. X. 종중소유 농지는 분리과세 토지죠. 분리과세 토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죠. 4번 재산세가 비과세된다. 힌트를 노골적으로 줬어. 재산세가 비과세면 종부세도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되겠죠. 그럼 5번은 뭐냐? 취득세, 중과세는 여러분한테 주는 페이크야. 볼 거 없어. 포인트가 뭐냐? 여기 있어요. 주택. 그냥 주택하면 여러분이 안 틀릴까봐 앞에다가 헷갈리게 고급자 집어넣은 거야. 종부세는요. 종부세는 재산세와 같이 고급주택, 일반주택 구분이 없어요. 그냥 주택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따라서 과세 대상은 몇 번이 된다? 5번. 요 정도는 다 맞춰줘야 되는데 오래간만에 한번 볼까요? 요게 52.6%야. 정답률이. 미쳤어. 여기 봐. 과세 대상은 딱 요것뿐이 없잖아. 여기 있는 것만 답이야. 근데 이건 틀릴 이유가 없는데, 그죠? 잘하셨어? 모의고사 성적도 좋고 잘하셨어? 응? 자, 28번 종부세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물건부터 봅니다. 두 번째 줄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 5억 초과. 이거죠. 별도합산은 얼마 초과? 80억 초과. 종합합산은 5억 초과. 주택은 6억 초과. 1세대 1주택은 얼마로 알아두라고 그랬죠? 11억 초과. 요 네 가지만 알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번은 종합합산 토지 5억 초과 종부세 의무가 있다. 맞죠? 2번은 두 번째 줄에 자연환경지구. 자연환경지구는 분리과세 토지에 들어가죠. 분리과세 토지는 종부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가 틀렸죠. 답은 일단 몇 번이 된다? 2번. 3번. 넌 누구냐? 별도합산 토지 얼마 초과? 80억 초과. 납세 의무자다. 맞죠? 4번은 나이부터 보면 안 돼요. 물건부터 보라고 그랬죠. 뭡니까? 토지. 토지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알아두세요. 1세대 1주택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단독 소유다. 단독 소유다 그러면 등기부상의 주인이 하나로 돼 있어. 그럼 자동으로 세액공제 받는 거고, 공동명의다. 공동명의면 소유자가 두 사람으로 돼 있죠. 이럴 경우에는 한 사람 명의로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두 가지 경우 기억나셔?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다 그러면 등기부상의 주인이 하나야. 그러니까 당연히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받고, 공동명의다 그러면 소유자 두 사람이잖아. 가만히 있으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한 사람 명의로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 저번에 우리가 백선에서도 해봤죠. 신청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공동명의 신청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는 뭐가 돼요? 토지. 토지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나이도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항상 1세대 1주택을 먼저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별도합산 토지의 세부담 상한. 우리가 토지는요 재산세나 종부세나 세부담 상한이 똑같아. 몇 프로? 150%. 토지는 똑같습니다. 별도합산 토지나 종합합산 토지나
토지는 똑같은 거야. 150%. 자,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29번. 종부세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개인의 경우 납세지. 요거죠. 납세지. 우리가 모든 규정, 대부분의 규정, 비과세, 감면,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 규정을 준용, 갖다 씁니다. 그런데 납세지만큼은 갖다 쓸 수가 없어. 왜? 납세지는 재산세는 소재지, 종부세는 어디가 된다? 주소지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종부세 납세지는 두 갈래로 나오죠. 주소지 이래도 맞는 거고, 또 하나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얘도 맞는 말이죠. 왜? 소득세 납세지도 주소지니까. 말 이해 가나? 그래서 다른 건 재산세 규정을 준용 갖다 씁니다마는 납세지는 갖다 쓸 수가 없어. 다르니까. 그러니까 소득세법 규정을 갖다 쓴다는 것. 자, 그래서 납세지는 소득세법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맞고. 그 다음에 2번은 요거죠. 당연하죠. 우리가 종부세를 계산을 했으면 이 중에서 재산세 납부한 것은 어떻게 준다? 뺀 나머지만 종부세로 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분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어떻게 준다? 공제 빼주고 납부하면 되겠죠. 맞고. 3번. 넌 누구냐? 별도 합산 토지. 뭘 물어봤냐? 세부담 상한. 앞에 있던 문제랑 똑같죠. 토지는 세부담 상한이 얼마가 된다? 150%. 그러니까 좀 전에 28번에 5번은 옳은 짐은 150% 나왔고, 요번엔 틀린 짐은 300%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습을 시키려고. 세부담 상한이 작년에 재산세에서 지문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종부세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두 번 연달아 해봤습니다. 일단 틀린 거 몇 번? 3번. 4번 혼인. 혼인은 몇 년간 각각 세대로 본다? 5년. 안 나왔지만 동거봉양은 몇 년? 10년. 5번. 종업원에게 무상, 가로 건너뛰고,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이걸 뭐라고 그러냐? 사택이라고도 얘기하죠. 기숙사라고도 합니다. 이건 종부세가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종부세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해가시나요? 이건 다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과세 대상이 작년에 분리과세 토지, 그 다음 주택 중에 별장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었죠. 그 다음에 30번부터 소득세법 하나. 다음은 소득세법상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넌 누구냐? 비거주자. 뭘 팔았냐? 국외토지 양도. 납세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있다가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국외자산 양도할 때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만 되죠. 그리고 추가 조건이 있죠. 거주자면서 국내에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 몇 년 이상? 5년 이상. 근데 여기는 3년간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거주자면서 5년 이상. 그 다음에 3번 넌 누구냐? 거주자. 뭘 팔았냐? 국외토지 양도했다. 그러면 거주자면서 5년 이상 국내 주소가 있으면 되죠? 근데 여기는 10년간 국내 주소 두었다. 5년 이상에 해당되죠? 납세 의무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옳은 건 몇 번? 3번. 4번 넌 누구냐? 거주자. 뭘 팔았냐? 국내 건물. 이거는 납세지니까 납세지는 항상 어디가 되는 거죠? 주소지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소재지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시 한번 여기 봐요. 종부세나 소득세는 항상 납세지가 어디가 된다? 주소지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야. 따라서 소재지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5번 넌 누구냐? 비거주자. 뭘 팔았냐? 국내 주택 양도. 납세지는 외국의 주소지다. 외국의 주소지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럼 비거주자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랬죠?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할 때 원칙은 국적과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시험 문제 찾을 때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 거주자, 우리나라 국민. 비거주자, 외국인 또는 교포. 아예 이렇게 선을 그으면 쉬워. 그럼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 교포가 왔어. 온 이유는 딱 하나야. 돈 벌라고. 그럼 돈 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국내 사업장이 있다. 그럼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거고, 사업장이 없어 취업했어. 취업했으면은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예요.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둘 중에 하나야. 뭔 말인가 이해 가요? 근데 여기는 외국의 주소지다. 자기 나라 주소지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근데 한번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죠. 사업장도 없어. 취업도 안 했어. 1주택만 갖고 있어. 이럴 땐 주소지가 될 수가 없으니까 뭐가 된다? 주택의 소재지가 된다는 거. 우리 문제 풀어봤나? 진짜로? 한 번 한 것 같아? 여러 번 했어. 여러 번. 제가 여러분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절대 한 번으로 끝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얘기할게요. 2주 뒤에, 1주 뒤에 4주차 그 기대해요. 지문이 엄청 긴 거. 이게 민법이냐 세법이냐 그거.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우리가 마지막 오전에 한 4시간 특강할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처럼 1시간을 먼저 시험 볼 거야. 근데 몇 문제를 푸냐? 32문제. 모의고사식으로. 그래서 1번부터 16번, 17번부터 32, 2회 분량이야. 시험 출제 기준에 맞춰서. 그러면 오늘처럼 쭉 나와서 40개 중에 몇 개 맞았다. 그 의미는 필요 없어 이제. 요거 한 회, 요거 한 회 16개씩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14개 맞았어. 여기서 5개 맞았어. 인생 끝. 이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여기에서 한 12개, 여기서 13개. 그러면은 25개 나누기 평균 내니까 12개 반. 탄탄한 실력이 된 거야. 내가 원하는 수치가 요거예요. 제 말 이해 가나요? 그래야 자기의 평균 점수 수준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요, 답안지를 안 내면은 어떤 문제를 내가 더 설명해야 될지 모르잖아. 아까처럼. 그러니까 다음 마지막 강의할 때는 좀 가명을 써서라도 내.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내 이름 써서 내. 매년 이거 하니까 내 이름이 6명은 나오더라고요. 저기 써놨는데 저는 써 있어요. 괜찮아. 대신에 스스로 여러분 본인의 점수는 평균 내라 이게. 제 말 이해 가요? 시험 다고 와서 마무리 자기 실력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지금처럼 40개 중에서 다 필요 없어. 실지 16개. 여기서 많이 맞고 다 틀리고 다 필요 없어. 비슷하게 맞으면 그게 여러분 실력이에요. 그 정도. 그래서 다음 주에 2주 뒤에도 똑같이 9시 40분에 오셔서 32문제. 32문제니까 한 40분만 정도 되잖아요. 됐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오시면 돼. 나중에 그 시험지만 받아가지고 푼다. 이거 절대 소용없어. 의미가 없어. 마지막이에요. 제 얼굴 보는 마지막이니까. 오늘 바빠갖고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그날은 마지막은 나와서 마지막 피날레 이벤트에 참석하도록.
그냥 이게 궁금한 게 이 마무리가 이게 점수 다 필요 없다니까. 잘들 봐봐요. 다음 주에 하는 거 지문 길다고 포기하고 안 풀면 안 돼? 이거보다 점수가 좋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1번 양도에 해당하는, 이건 우리가 이렇게 보라고 그랬죠. 감소가 되나 안 되나 보는 거야. 감소가 돼야 양도라는 것. 이건 세법 공부가 아니야. 지문에 내 재산이 감소가 됐다. 그럼 양도야. 그럼 볼게요. 기억, 환원 찾아왔는데 힌트가 노골적으로 주어졌어. 매매 원인 무효야. 그럼 모든 원인이 무효니까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X, 니은 이혼 위자료. 아주 힌트가 나와. 위자료 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줬대. 그럼 내 땅이 줄어들죠. 감소가 되니까 양도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외워서 양도를 외운다 이러지 말라니까. 동그라미 디귿 포인트가 뭐죠? 교환, 경매, 공매는 무조건 유상으로 본다고 그랬죠. 동그라미 리을 공동소유면 지분이 감소가 돼 양도죠. 그런데 지분 변경 없이 분할했대. 그 다음 또 지분별로 재분할했대. 그럼 분할을 하건 재분할하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분대로 했으니까 감소가 없다는 얘기죠. 양도가 아니죠. X. 미음 부담부 증여. 지겨워 죽겠죠. 부담부 증여는요, 채무 상당액은 유상이 되는 거고 채무를 제외하면 무상 증여가 되는 거죠.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제외한 나머지 무상 증여가 되겠죠. 이해 가시나? 그러면 양도에 해당하는 건 니은, 디귿 몇 개? 2개. 빵개가 있나 없나 봐요? 없으니까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는 것. 여기 보세요. 이건 이렇게 접근하면 너무 쉬워요. 지문에 힌트가 나오잖아. 토지의 소유권 이전했어요. 땅이 없어진 거야. 감소, 양도가 되잖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거는 다 맞아야 되는데 하나 볼게요. 많이 있네. 그렇지만 약해. 84.2%. 그래도 약해. 100%가 나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32번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여기 보세요. 과세대상 6개 많이 했잖아.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및 출자지분,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1번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당연히 양도가 되겠죠. 2번 전세권. 다른 건 등기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부동산 임차권은 뭐가 돼 있어야 돼? 등기가 돼 있어야 되죠. 등기된 임차권 맞죠? 3번 지상권 맞죠? 그러나 지역권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영업권 단독양도. 영업권을 단독양도했으면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기타소득이라고 그랬죠? 그 영업권 밑에다 하나 써요. 이축권. 똑같이 공부합니다. 영업권이나 이축권 단독양도 분리해서 하면은 양도가 아니야. 반드시 건물과 함께, 토지와 함께, 권리와 함께 이게 들어가야지 양도가 된다는 것. 영업권의 단독양도나 이축권 양도는 다 기타 자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건 몇 번? 4번. 5번은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남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내가 회원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회원권이라 생각하면 돼. 주식 보지 말고요. 따라서 회원권을 양도했으면 양도소득에 해당이 되겠죠. 과세대상 6개는 꼭 알아둬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3번 양도시기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경매. 경매는 경매 낙찰받은 대금을 완납한 날.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된다. 1억에 낙찰받았다. 1억을 경매대금 또는 경락대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금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경매대금이라고도 얘기하고 경락대금이라고도 얘기하고 낙찰된 금액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다 같은 얘기죠? 1억에 낙찰받았다. 1억을 입금시켜야 내 거가 되는 거죠. 완납한 날. 그 다음에 2번 청산이라는 것은 실제로 대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을 말한다. 맞죠? 그 다음에 어음. 어음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 증서예요. 근데 어음은 약속을 했는데 부도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음은 주고받은 날은 인정을 안 해. 부도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언제가 양도일 취득일이 되느냐? 결제한 날. 결제일이라고 그러죠. 자, 예를 들어서 어음이 10억짜리야. 요거는 5월 5일까지 주겠습니다. 약속을 했어. 5월 5일 날 못 주면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종이를 주고받은 날은 인정 안 해. 그럼 언제? 결제일에 돈을 주고받은 날. 어음 결제일이라고 그러죠. 자, 어음으로 받으면 어음이라는 종이를 받은 날이 아니라 실제로 결제된 날이 청산일이 된다. 맞고요. 어음이 옛날에는 몇 번 나왔어요. 아주 오래전 IMF 생기기 전에.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IMF가 뭐 외환 보유고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 속내막은 어음 때문에 그랬죠. 어음을 한 사람이 발행을 하는데 한 장이 아니죠. 수십 장 발행해. 그럼 받은 사람이 또다시 뒤에다 이면 이서해갖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근데 한 사람이 발행한 사람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빚 때문에 자살한 경우가 있죠. 극단적 선택. 그럼 줄줄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IMF 때 많이 힘든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음을 없애자. 근데 우리나라는 어음 때문에 이나마 큰 거거든. 자본이 없는 나라에다가 어음 때문에 기술이 있으니까 어음을 발행해가지고 외상으로 원자재 사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돈 생기면 어음 갚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음은 없앨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죠. 어음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이 되고 IMF 때 어음 때문에 생명을 끊는 분도 많이 있었고. 어음이라는 거. 어음 여러분 못 보셨나? 문방구 가요. 문구점. 문구점 가면 딱지어음이라고 있어. 수표책처럼 돼 있는 거 있어요. 딱지어음. 전혀 쓸데없는 거. 어떨 때만 도움되냐? 공증 쓸 때. 공증 써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여태까지? 그런 것도 해보고 하면 좋은데. 이제 뭐 어음에 대해서 한번 맛들리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 갖다가 맛보신 분들이 가계수표. 남자분들은 가계수표, 와리깡? 누나 나한테 왜 그러는데? 그 남자분들이라면 가계수표에 대한 한이 많이 맺혀 있을 거예요. 글자 그대로 와리깡 해갖고 그때 가계수표를 할인받아갖고 쓸 때가. 아마 남자분들은 그걸로 해서 한번 타격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느냐.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사연이 다 있을 거예요. 젊은 분들은 우쩌라고 그냥 그렇다고.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것 보면은 4번 완성되지 않은 자산을 취득했다. 완성되지 않았으면 언제가 된다? 완성된 날. 힌트가 노골적으로 나와. 확정되지 않은 자산, 그럼 확정된 날이 되죠. 그래서 완성되지 아니한 완성된 날, 확정되지 아니한 확정된 날이지 완납일은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일단 틀린 거 몇 번이 됩니까? 4번. 5번. 환지 처분으로 면적이 증가됐대. 면적이 증가나 감소가 됐으면은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된다는 것. 그래서 환지에서 면적이 증가, 감소라는 말이 나오면은 공고일의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옳은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34번 보세요. 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1번 취득가액, 취득세, 취득 부대비용, 취득할 때 비용은 다 공제받을 수 있겠죠. 2번 소송비용 받을 수 있는데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가 된다. 또 못 받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수익적 지출, 유지비용. 자본적 지출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수익적 지출은 못 받는다고 그랬죠? 자본적 지출은 뭐냐? 좋아지는 거, 향상비용이고 수익적 지출은 뭐냐? 유지비용이 되는 거죠. 유지비용은 인정하네. 좋아져야지만 되는 거죠. 자본적 지출만 돼요. 따라서 안 되는 건 몇 번? 3번. 4번. 여러분이 양도하면 신고서 작성 못하잖아. 그럼 세무사한테 의뢰해야죠. 이런 작성 비용 다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 취득세랑 똑같죠. 토지를 취득하면은 채권을 강제로 사야 되겠죠. 만기 때까지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죠. 돈 필요하니까 팔어. 그럼 당연히 이자 못 받게 되겠죠. 매각 차손. 기억나시나? 매입 채권의 매각 차손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수익적 지출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35번은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6개는 소득별로 4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맨 밑에부터 떨구라고 그랬잖아. 신탁수익권, 파생상품, 주식, 나머지는 합산. 여기는 토지, 건물, 권리,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기타 자산. 얘들은 같은 소득이면은 서로 도와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은 소득만 더해주는 거야. 그럼 같은 소득 여러 개 있는 건 요것뿐이 없잖아. 그럼 거기서 볼게요. 이놈이 그놈이야. 양도소득세는 한 과세기간에 여러 차례 양도가 있는 경우에 각각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결손금은 통산하여 과세한다. 도와준다는 얘기죠. 다음은 통산할 수 있는 자산을 열거했다. 다른 하나는 이거는 뭐야? 얘들만 해당이 되잖아. 다른 건 뭐가 있을까? 주식. 그냥 답이 훅 나와. 이거는. 그러니까 얘들끼리 같은 소득에 여러 개 있으면 형제야. 형제끼리 도와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다른 형제들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앞뒤 볼 거 없이 몇 번이 답이 될까? 4번이 되죠. 요거 보니까 여기 보세요. 정답률이 63%뿐이 안 돼요. 이건 답이 그냥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걸 왜 틀렸느냐?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뭔지 몰라서 못 찾았다는 얘기야. 항상 알아둘 건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줄에서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이 말은 소득별이란 얘기죠. 같은 소득에서만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눈치껏도 되겠네. 왜? 토지, 2번 권리, 3번 특정시설물 이용권이 바로 기타자산이야. 기타자산. 그 다음에 5번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타자산이야. 그리고 눈치를 보더라도 주식이 따로 있는 건 알잖아. 눈치로라도 맞추겠다. 그 다음에 36번 세율이 나왔습니다. 세율이 나왔을 때는 항상 물건부터 보라고 그랬죠. 여기 봐요. 취득세는 짠하냐 안 하냐. 양도소득세는 이것만 잘 알면 돼요.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끝.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1번 물건부터 봐야 돼. 골프 회원권은 기타 자산이야.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 쳐다볼 거 없죠. 항상 똑같아. 6에서 몇 프로? 45% 맞고요. 2번 등기가 됐고 1세대 1주택이야. 미등기는 70%인데 등기되고 주택은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6개월이면 1년 미만이죠. 몇 프로? 70% 맞고요. 3번 분양권. 분양권이다 그러면 2년이 없다고 그랬죠. 2년 없어요. 1년인 경우 이것도 틀릴 수 있어. 1년인 경우는 1년 미만에 들어가 1년 이상에 들어가. 에? 1년 이상에 들어가는 걸 알아야지. 1년 이상이면 몇 프로? 60%가 된다는 거. 1년 미만은 1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 나오면 또 태반이 틀릴까 봐. 일단 틀린 거 몇 번이 될까요? 몇 번? 3번. 4번.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기타 자산이라고 그랬죠.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 쳐다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항상 6에서 45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미등기 몇 프로가 될까? 70%가 돼야 된다는 것. 되겠습니까? 이것도 정답률이 똑같네. 35, 36이 똑같아. 63%.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뭘 또 궁금해서 찾는가 오늘 밤새. 여러분이 꼭 취득세 세율하고요 양도소득세 세율은 나올 때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꼭 매주 동형모의고사에 다 집어넣습니다. 세율도. 그런 것들 한번 볼게요. 37번 미등기. 얘도 뭐가 되느냐 보세요. 요거예요. 미등기라는 말은 나는 할 자격이 있다 봐. 있다. 여보세요. 있다 봐. 나는 할 자격이 있는데 안 했어. 그럼 불이익 받는 거고. 또 하나는 불가능이야. 불가능은 뭐냐? 지겹다 이거. 매주마다 강의하기 지겨워 죽겠어. 얘는 뭐냐? 나는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안 된대. 짠해 안 짠해? 짠하니까 얘는 미등기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미등기는 불이익 주는 거고 미등기로 보지 않으면 불이익 안 주는 거야. 그럼 볼게요. 옳은 것 1번 미등기는 감면이나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정확한 얘기예요. 답은 몇 번? 1번. 나머지 몰라도 이건 맞출 수가 있는 건데 78.9%네 그나마. 자 2번 미등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적용한다가 X. 3번 미등기는 100분의 70을 곱한다. 맞아요 세율. 근데 숫자가 있으면 숫자 앞에를 신경 쓰라고 그랬죠. 세율은 어디에다 곱해야 되는 거야? 과세 표준에 곱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어디에다 70% 곱한다? 산출세액이 틀렸다는 얘기죠. 아까 설명했던 거 기억나?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숫자가 나오면 앞에를 항상 2번 읽어보란 얘기. 그 다음에 4번 단기할부. 장기할부는 1년 초과해야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 불이익을 안 주는데 단기할부는 1년 이내야. 3개월 할부다. 과세기간은 1년이야. 그러면 당연히 3개월이면 올해 등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안 했다 이거야. 그럼 당연히 불이익을 받아야 되겠죠. 해서 단기할부는 미등기로 봅니다. 불이익 줘요. 장기할부는 미등기로 보지 않아요. 불이익 안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은 두 번째 줄에 환지 처분이 나왔어요. 환지는 항상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공고일의 다음날. 등기도 언제 할 수 있느냐? 공고일의 다음날. 근데 양도를 언제 했냐? 공고 전에 양도했다 이거야. 등기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죠. 법에 의해서. 미등기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해당한다가 틀린 거죠.
이해 가시겠나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2, 3, 4, 5 몰라도 1번은 답이 찾는 데는 지장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거 실수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 38번 동그라미 등기, 동그라미 건물을 팔았대요. 1번. 자, 또 한번 해볼까요? 취득세 몇 번 신고해요? 2번이야? 됐어. 아주 10달을 꽉 채우네, 채워. 여러분 생각해도 웃기지 않아요? 난 이제 마음을 비웠어. 취득세 몇 번 신고? 1번.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2번. 이걸 꼭 알아야 돼. 선을 그어놔야 돼. 자, 1번. 분할납부는 예정신고에는 적용하지 않고, 아니죠? 예정신고 때도 적용하고 확정신고 때도 적용한다. 틀린 거 답이 몇 번? 1번. 2번. 분납은 여기 나와 있죠. 양도소득세는 분납 1,000만 원 초과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1,000만 원 초과니까 2,000만 원 이하일 때, 2,000만 원 초과일 때가 있죠?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먼저, 초과액 나중에. 2,000만 원 초과 50%. 재산세나 종부세는 500만 원 이하일 때, 500만 원 초과일 때. 양도만 2,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초과. 여긴 얼마라고 나왔어요? 4,600만 원이면 2,000만 원 초과에 해당하죠? 그럼 반반이니까 2,300씩을 분납할 수가 있겠죠. 2,300을 분납할 수 있다. 맞죠? 4번 분납 1,300만 원. 여기 보세요. 1,300만 원이면 2,000만 원 이하죠. 그럼 1,000만 원 내고 분납은 얼마가 된다? 300만 원.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비교하라고 이렇게 냈어요.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4번 분납하고자 하면은 당연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신고서에다가 내가 얼마니까 얼마 분납해갔다 신청서에 기재를 해서 제출만 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언제까지 신청하면 된다? 확정, 신고, 기한까지. 미리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재산세 물납은 미리 해야 되지만 분납이라는 것은 그 날짜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예정신고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횟수가 안 나왔죠? 그럼 몇 번 한 거야? 한 번 했으면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넘어가지 말고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했어. 2회 이상이 나오면 반드시 확정신고 한다 안 한다? 한다. 아주 귀에 앵앵거리도록 했죠.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것 보세요. 39번 비과세. 비과세 보죠. 포인트 1번 포인트가 뭐죠? 해외 이주. 해외 이주는 출국일로부터 몇 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죠? 2년 이내. 근데 3년이 되는 날 양도했대. 2년 이내가 아니죠? 과세 비과세? 과세. 비과세 틀렸어요. 2번 법원 결정에 의하여 등기가 불가능하대. 불가능 나왔죠? 요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지웠어? 몰라. 그러면 요거는 짜네 안 짜네? 짜네요. 나는 하고 싶은데 법원에서 안 된대. 이럴 때는 미등기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불이익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옳은 거 몇 번이죠? 2번. 3번 직장 변경,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 요양, 학교 폭력. 그럼 몇 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1년 이상 거주해야 돼. 근데 여기는 6개월 거주면 과세가 되겠죠? 기억들 나셔? 그 다음에 4번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얼마래? 15억이면은 전부 비과세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12억까지만 비과세라고 그랬죠.
그럼 초과되는 것만 과세가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5번 농지교환. 농지교환하면 비싼 땅에 얼마만 차익이 나오면 돼? 4분의 1, 3분의 1이 틀렸죠.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40번 비과세다. 1번 조정대상 지역에 있대요. 조정대상 지역은 2년 이상 보유가 되고 그 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몇 년? 2년 이상일 때만 비과세가 적용되죠. 1년 6개월이면 과세입니다. 요건 2017년 8월 3일 날 조정대상 지역이 발표가 됐었죠. 그 이후에 취득한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도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에 2년 이상 뭘 해야 된다? 거주가 돼야 돼. 조정대상 지역 되기 전에 취득을 했으면은 거주기간 제한 있다 없다? 없어요. 그때 이후로. 따라서 틀린 건 몇 번? 1번. 2번.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에 배우자가 없어도 한 세대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경력자 우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혼인. 혼인은 몇 년 이내 양도하면 돼? 5년. 동거봉양은 몇 년 이내 팔아야 돼? 10년. 그 다음에 4번 겸용주택. 겸용주택인데 고가주택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면적 비교해야 돼. 주거용이 크면은 전부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럼 고가주택이 올해 개정됐다고 그랬죠. 12억 초과되는 건 따로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야. 자, 하나 볼게요. 여기다 한번 해볼까? 요게 10억짜리야. 겸용주택이야. 그러면 주거용하고 비주거용을 비교해서 주거용이 크면 전부를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보는 거야.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어. 이게 올해는 15억짜리야. 그럼 주거용, 비주거용 비교할 필요 없이 주거용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게 올해 개정된 거지. 겸용주택은 일단 12억이 초과되나 안 되나 봐야 돼. 고가주택이면 비교 안 해. 주거용만 주택. 이게 뭐라고 그랬죠? 작년에는 비과세 받았다가 올해는 과세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비교를 안 하니까. 이게 올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더 강화해서 걷겠다는 얘기죠. 작년인가가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100조가 거쳤대죠. 놀래지도 않아? 하긴 남의 돈 100조면은 여러분 주머니에 100만 원이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지금 그리고 부동산 계약을 전혀 못하고 있죠. 많이 힘들죠? 폐업이 더 많습니다. 근데 또 개업하는 거랑 따져보면은 몇 명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묘한 거예요. 견디다 폐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새롭게 기다리다 새로 이렇게 개업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결국 우리나라 자본주의라고 하면은 능력껏 하는 거란 얘기죠. 그런 게 지금 계약서 안 쓰고 있는 게 많지. 거래소 그냥 텅텅 비죠. 좋아 나빠? 여러분은 좋은 거야. 임대료 걱정 없이 시원한 데 앉아서 졸다가 보고 하루 지나가니까. 대신에 언제까지 이게 가진 않을 거란 얘기죠. 항상 하는 얘기잖아. 경기가 얼어붙었다. 이게 여러분 입장에 좋은 거예요. 계속 얼 수는 없으니까. 계속 얼면요 우리나라 경기 난리가 납니다. IMF 온다고 그러고 뭐 난리가 나요. 그럼 풀리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럼 매물이 많이 나오고 그동안에 얼어붙었던 게 녹으면 그게 여러분이 올해 붙어야 될 수만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예요. 이때야 이때. 이때 해서 내년쯤에나 앞으로 좀 풀리는 기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값 많이 하락됐다고 그랬죠. 좀 더 떨어진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자 때문에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견디질 못해. 어떻게든 간에 이건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이때 잡아야 됩니다. 힘들다 그래도 여러분이 이때 잘 견디면 돼. 요건 개정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겸용주택 나올 때가 됐죠. 5번 재건축. 재건축했으면은 요거죠. 자, 옛날 집에서 2년 공사를 갖다 하고 재건축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했다가 양도를 했으면은 요 기간은 합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공사기간은 안 돼요. 그럼 공사기간이 될 때는 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죠. 이 말이 나올 때는 공사기간도 합산을 들어간다는 것. 법에 의한 재건축이면 공사기간도 인정해줘. 근데 여기는 법이 없잖아. 그냥 건물주가 알아서 나 스스로 이걸 재건축하는 걸 때는 공사기간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혼자 하는 재건축은 공사기간은 제외가 되지만 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의 공사기간은 포함이 된다는 것. 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요즘도 막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게 재건축 부담금, 초과이익 환수,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대부분 있는 사람들, 조합원이 되는 사람, 재건축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랫동안 갖고 있던가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부자 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재건축 잘만 하면 뭐 한 10억 오르고 그러잖아요. 관심도 없어 이제.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3차로에서 40개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40개 하면은 4, 46, 160개 중에 16개 나오는데 1차부터 4차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안 나올 것도 한 문제씩은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나올 만한 건 2문제 이상을 반복해서 집어넣고 그것만 달달달달 하면 돼. 재밌는 건요. 1차, 2차만 열심히 복습을 했으면 이건 거의 다 맞을 텐데.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했던 것만 알아도 이거는 다 얼추 소화가 될 거예요. 제 말 뭐 얘기하려는지 이해 가요? 했던 것만 알면 이거 토사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면요. 1, 2, 3차까지 요거 120문제 잘 했으면 다음 주에 나와 있는 거 40개는 지문이기로도 다 맞을 수 있어. 한번 해봐요. 자, 그동안 여러분 동영 들으시나 고생 많으셨고요. 2주 뒤에는 그 이벤트 하는 거 있었죠? 요걸로 해서 한번 평균치 잡아보자고. 4차까지 여러분 다 풀었다 그러면 이거는 만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미리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 고생들 많이 했고요. 여기까지 할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